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를 찾아온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방송인데요. 새해 첫 방송인데 올해는 우리가 이제 시장 자체가 작년보다는 좀 더 나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2025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시장이 되게 많이 어려웠다라는 표현이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건 강력하게 외국인의 수급이 매도세가 강력하게 들어왔던 하반기, 그다음에 정치적 리스크 여러 가지 이 변수들이 많이 있었던 한 해였다면 올해는 좀 나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2400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잡혀 있는 지지라인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금요일 날 어제 강하게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2,400이라는 그 라인 자체가 하방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잡은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요. 아래부터는 위쪽으로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2월에 말씀드렸겠지만 그 주 업종 섹터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다음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그다음에 이제 IT 쪽은 삼성전기, LG노텍,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특히 이제 셀트리온 강력하게 매수해서 모아가자라는 그런 업종의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반도체 쪽에서 반등이 세게 들어왔고요. 특히 SK 하이닉스가 금요일 날 강하게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이제 제약 바이오, 특히 바이오 관련주에서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고요. 이렇게 보면 올 상반기는 특히 1분기에는 강력하게 위쪽으로 열려 있는 그런 하방에 대한 부분들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차후에도 2,400포인트가 깨진다 그러면 강력하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들어서 삼성전자의 매도세가 되게 셌죠. 그 상반기에는 삼성전자의 매수세가 강했고요. 8월부터 시작해서 외국인의 매도세는 삼성전자로 주 타겟을 잡고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들어보면요. 외국인들의 방향은 삼성전자 한 종목만 매도가 셌고요. 나머지 여타 종목은 매도세가 없었다라는 것들 보면 시장 자체는 이제 삼성전자 타겟팅이 됐었고 나머지 업종과 종목들은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키워드는 1분기의 키워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예요. 이쪽으로 매기가 돌느냐 돌지 않냐라는 그런 그 포인트에서 봐야 되는데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1분기에 레벨업 반등이 강력하게 들어올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매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아가자라는 그런 포지션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에는 반도체 쪽, 반도체 소부장 쪽도 타겟을 잡고 전략을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그 조선 섹터의 모멘텀이 되게 세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2.0 시대에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되는 업종과 피해야 할 업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관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과 그다음에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없는 업종, 이 두 개로 나눠지고요. 그다음에 또 환율에 대한 복병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환율 추이를 좀 잘 체크해 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요. 뭐니 해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얼마큼 유입되는지를 잘 체크하는 게 1분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 또한 1월에 중요한 포인트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1월에는 1월 1분기에 특히 1월에는 반등이 무게가 깊게 보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 박스권 상단 이렇게 우리가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단은 2,600포인트고요. 하단은 2,350입니다. 이 안에서 움직일 거고요. 2,400 밑에는 대형주 위주로 물량을 늘려가는 전략, 그 다음에 2,600은 물량을 좀 줄이는 전략, 이렇게 박스권 매매를 하게 되는 시장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이고요. 좀 우호적이라고 볼 수 있는 시장이 조정이 깊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악재보다는 희망적인 반등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1분기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포인트를 생각하고요. 1분기에 좀 집중해서 주식시장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종목들이 많이 걱정되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작년에 정말 어려운 시장을 겪었고 투자자분들이 많이 어려웠었는데요. 올해는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환경들이 있다라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고요. 또 2시간 동안 열심히 여러분들 종목들 상담할 거니까 전화 많이 주시고요. 저희 상담은 스터디 상담이죠. 예, 여러분들에게 이제 종목을 보는 눈, 그다음에 전략을 세우는 방법,
그다음에 차트를 해석하는 부분들 이걸 가지고 2시간 동안 상담하니까 전화 많이 주시고요. 전화번호는 02377-0269, 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예. 어느 종목이세요? 삼성 SDI. 매수가 비중은요? 23만 5천 원에 50%예요. 최근에 사셨어요? 예, 그 전에 조금 갖고 있고 어제 많이 샀어요. 아, 그래요? 이걸 좀 롱런 하시게요? 아니면 단기 대응을 하시게요? 아니, 나는 그냥 조금 더 갖고 있으려고요. 매도가는요? 매도가는 목표가 목표가를 딱 잡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죠. 예.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한 27만 원? 아, 맞아요. 그 나이는 이제 매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관련주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재작년처럼 추세를 만들어서 막 강하는 거보다는 과대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리스크들이 있어요. 트럼프의 리스크가 조금 아직까지는 공존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1월에 들어서 이제 중국 업체 BYD가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침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잡음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관련주는 과대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 이런 그 트레이딩 전략을 쓰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날 강하게 반등이 들어왔잖아요. 삼성 SDI나 에코프로 관련주들,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요거는 과대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추세보다는 이제 과대 낙폭에 따른 반발에 밴드를 수익을 챙겨오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27만 원까지는 우리가 홀딩해서 가져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 위에서는 수익을 챙기는 전략 이렇게 전략을 짜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27만 원 정도 온다 그러면 매도하고 수익 챙기는 전략 어때요? 그렇게 하시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요. 네. 멘토님한테 네. 너무 감사한 게 있어서 전화드린 거예요. 아, 왜요? 전에 네. 코스코 부처에 네. 저한테 31만 원대 팔으려고 그러셨잖아요. 아, 네. 그때 팔아가지고 지금 갖고 있었으면 엄청 내릴 뻔했어요. 고생 많이 하실 뻔해. 다행이네요. 그죠? 네, 그때 팔았어요. 멘토님이 그때 그때 올라오면 팔으라고 해서 네. 그때 딱 팔고 그것도 다행이네. 한 20% 샀어요, 이번에. 아, 그래요. 이제 기술적 반등이에요. 이건 이제 추세를 만들기 너무 어렵기 많이 때문에. 내려서 네, 맞아요. 그게 안 좋은데도 네. 너무 많이 내려서 그냥 맞아요, 조금 맞아요. 샀어요, 그거는. 이제 가격에 대한 메리트라 그러거든요. 이 사람이 싸다고 인식하는 가격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 탁 올라와요. 이제 데스켓 바운스라고 해서 툭 떨어졌다 팍 올라오는 그런 라인들이 있어요. 이제 기술적 반등이에요. 요 라인까지. 그때 너무 감사해가지고 사실은 이거 전화 드린 거예요. 아,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올해도 예. 건강하시고 수익 많이 내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성우 하이텍이요. 아, 매수가 비중은요? 8,950원에 20%입니다. 아, 이게 좀 마음고생 많은 높아요. 거시겠어요. 네, 높네요. 예? 이 높아요, 가격대가. 예, 예. 이게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살 때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업종을 먼저 보거든요. 이 업종이 수혜를 받을 거냐, 수혜를 받지 않을 거냐.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모멘텀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 보거든요. 예. 실적 예. 베이스는 그 선반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았어요. 그럼 먼저 움직였다가 실적이 좋아지면 피크아웃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업종 자체는 이제 부품단들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예, 예. 이 부품단들은 이제 전기차가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가장 피해를 봤던 업종이 이제 이 부품단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번에도 매번 설명드렸겠지만 이 전기차 시장으로 도로되면서 이 각종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의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들어요. 왜 그러면 전기차는 되게 단순한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차 시대는 도로에 될 거고 앞으로 커질 거는 사실이에요. 다만 지금은 캐진 구간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엔진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연기관의 엔진에 부품이 들어가는 업체가 한 3,000개 업체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전기차는 엔진이 없잖아요. 예, 예. 이렇듯이 이제 자동차 부품단들이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실적이라는 부분들이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게 이제 자동차 업종에 이제 프레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공조 시스템도 있지만 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 부품단들은 앞으로도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줄기차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자동차 업종은
이제 트럼프 2.0에 이제 또 영향을 받는 게 관세의 영향을 좀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 기아차가 최근에 이제 많이 밀렸잖아요. 그 영향도 있어요. 트럼프 영향.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들은 예전처럼 뭐 강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이제 과대 납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반등이 들어오면 종목을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원래 주식이라는 거는 시간을 주면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 이제 업황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가 많이 빠졌다가 리바운딩이 세게 들어와요. 우리 금요일 날 봤듯이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하루에 뭐 한 40포인트가 올라가 버리니 지금은 이런 종목보다 업종의 주도주 쪽으로 갈아타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왜 그러냐면 기술적 반등이 좀 세게 들어올 수 있으니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요 한 번 더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5,500원, 6,000원까지 들어오면 종목 교체는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이 종목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보다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럴 때는 과감하게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예. 업종이 좀- 하방은 얼마까지 봐야 되나요? 어디요? 하방. 하방이요? 예. 하방은 다 저점 라인이에요. 이 가격은. 이제 더 이상 빠지진 않을 거예요. 이 라인에서 흘러올 거예요. 근데 물량을 또 많이 사면 또 안 되는 게 유통 물량도 작아요. 이제 거래가 없죠. 이렇게 보면 지저분하죠. 이게 흐름이에요. 이게 막 깨끗한 게 아니라 흐름 자체를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보면 이 SK 하이닉스의 금요일 흐름을 보면 1분봉이거든요. 여기 보면 좀 깔끔하게 움직이죠. 이렇게 봉 자체가 이렇게 깔끔하게 움직이지만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성화이텍을 볼게요. 분봉을 보면 되게 지저분하죠. 이거 봐봐, 지저분하죠. 이건 뭐 유통 물량이 없어서 그래요. 거래가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거래가 안 이루어진다는 거는 인기가 없다는 얘기고, 인기가 없다는 거는 수급이 안 붙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당분간 연출될 거니까요. 어느 정도 이제 이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면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5,500원 라인에서 온다 그러면 종목 교체해서 다른 종목, 빨리 가는 종목으로 바꾸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예. 어느 종목이세요? 큐렉소 15,000원에 20%입니다. 이거 그래도 그나마 이제 로봇 관련주로 엮여서 많이 움직이죠. 제가 네. 이걸 21,000원대 전문가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네. 19,000원에 그때 저보고 팔아라 했는데 안 파셨어요? 올라가길래 그대로 놔뒀다 지금 이렇게 된 이걸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 왜 제 말 안 들으세요? 그러니까 처음 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요? 예. 저 원래 주식을 잘 팔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계셨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것과 빨리 팔지 않으면 손실을 많이 볼 수 있는 종목이 있어요. 예. 그러면 제가 팔으라는 종목들이 이제 상담하다 많지는 않거든요. 진짜 안 팔면 큰 손해 많이 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 자리가 되게 위험한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막 많이 틀리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시청자님 입장에서 최대한 제가 이 종목을 내가 갖고 있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할까라는 데에 중점을 주기 때문에 내가 이 가격에 갖고 있었으면 난 팔 거야. 난 살 거야. 이렇게 컨설팅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팔으라는 자리는 정말 팔았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진짜 손해를 많이 볼 거예요. 근데 제가 네. 이것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그래도 좀 더 다행이네요. 그죠? 뭔가 얻기 위해서 내가 이제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큐렉스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주 관절 쪽이에요. 예. 이 로봇 관련주는 이제 기대감이 되게 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이 밀렸던 건 실적 베이스가 없어요. 형체가 없어요. 뭐 미국 로봇 시장은 되게 커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아주 되게 협소한 이제 쟁걸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로봇 분야가 많이 있거든요. 협동 로봇, 산업 로봇, 휴머노이드, 서비스 로봇 이쪽이고 이 큐렉스는 그 수술 로봇, 이 관절 쪽 이쪽이 좀 강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기대감은 있어요.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 레인보우가 이제 강하게 이제 움직이면서 삼성전자가 자회사 편입으로 이슈가 되면서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올해 1분기에는 이 로봇 관련주가 이제 테마로 엮일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잘 팔고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은 딴 거에 비해가 지금도 올라갈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엊그제 목금요일에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조금 움직이네요. 네, 내일 움직였잖아요. 여기 강하게 이제 거래도 들었고요.
근데 예. 이제 이런 종목은 이제 메인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 다른 종목처럼 막 팍팍 움직이진 않아요. 메인 주식이라 하는 건 포커스, 그러니까 주도주라 그래요. 가장 많이 시세를 낸 종목의 대장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예. 이제 레인보우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큐렉스도 따라가긴 해요. 근데 이게 이제 트레이딩 전략 이제 15,000원 정도 되면요. 혹시 추가로 매수할 수 있어요? 추가로 해도 됩니까? 네, 예, 단기 매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단가를 좀 낮춰서 예. 빨리 나오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금요일장은 거래를 좀 눌러놨잖아요. 이제 시세는 예. 죽었고요. 여기 이제 저항대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뭐 이런 종목들은 이제 가벼워요. 이제 껍데기라 그래요. 껍데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보면 주가는 흘러내렸겠지만 이게 한번 움직일 때 한번 봐보세요. 목요일 날 보면 18%까지 올라오죠. 예. 그다음 여기 한번 봐봐요. 또 움직일 때 보면 8%. 그다음 여기 보면 이게 10% 정도. 이걸 뭐라 그러면 이 종목의 끼라 그래. 탄력. 그다음 여기 한번 예. 보면 거래가 많이 들어오면 19%. 근데 이 종목 20% 이상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한 번 움직일 때 맥스로 한 15%에서 18%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뭐 상한가 하는 종목도 있지만 그만큼 탄력적이진 않아요. 근데 여기 이 라인 그 지금의 포커싱이 시장 전체적으로 테마로 붙은 게 로봇주기 때문에 앞으로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틈을 타서 잘 빠져나오는 전략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 10,000원 라인까지는 반등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셔서 여기 짧게 끊는다 생각하고요. 10,000원 정도 위에 온다 그러면 그때 매도하시고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 중간값이라 그래요. 이 캔들의 중간이라 그러거든요. 여기 보면 요 긴 캔들봉 있죠. 예. 요게 딱 중간을 딱 잡고 있죠. 아, 예. 더 밀리지 않았죠. 여기 보면 6% 예. 밀리지 않고 이게 딱 캔들의 중간값을 딱 잡고 있죠. 예. 그다음에 요 길이를 한번 보세요. 예, 우리가 볼 때 여기 저점과 여기 고점이라 그래요. 여기에 예. 중간에 딱 있죠. 중간 위에 있죠. 아, 그다음에 예. 여기 거래가 많이 밀리지 않고 시세는 6% 정도 빠졌으면 많이 밀렸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거래예요. 거래가 이제 줄었죠. 한 번 더 옆으로 횡보하다가 위로 한 번 더 칠 거예요. 이 거래가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매집이라 그래요. 흔히들이요. 여기 매집. 그다음에 이제 트렌드. 지금 로봇 쪽에 이슈가 되기 때문에 잘 보면 잘 팔 수 있어요. 이번에. 그래서 10,000원 언저리에 팔고 나온다 생각하고 좀 더 추가 매수하셔서 가져가면 돼요. 예, 예.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어느 종목이세요? 네, 저는 샘CNS고요. 네. 6,900원에 지금 한 8% 조금 넘는데 8%로 8%. 네네. 네.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이게 저 할 때는 삼성전자 지분도 들어가 있고, 네. 그래서 일단 그때는 이거 살 때는 삼성전자가 괜찮았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따라가겠다 싶어서 제가 매입을 했는데, 네. 그러고 나서부터 삼성 내려가면서 얘도 아무튼 얘 삼성 떨어지는 것마다 더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네. 네, 업황 자체라고 하거든요. 반도체 소부장 자체가 좋지는 않았었어요, 그동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작년 이제 9월부터 시작했죠. 이제 9월부터 이제 10월부터 삼성전자 이 매도세가 외국인 매도세가 되게 셌죠. 네. 엄청 많이 이게 반도체 소부장 자체가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근데 이제 금요일 날 딱 보면 엊그제 딱 봤을 때 이제 어제죠. 어제 보면 SK 하이닉스 급등 들어왔죠.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반등 들어왔고요. 음.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들 많이 뭐 이렇게 반등이 들어왔잖아요. 네네. 그건 뭘 의미할까요? 일단 근데 그게 또 좋은 것도 있는데 저는 이제 하도 주식이 너무 저희 나라 주식이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라도 여기로 추가 매수를 하라는 미끼일까 이런 생각도 막 들고 겁이 나니까. 그러니까 네. 힘원 인덱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주식을 한 사람은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하거든요. 여러 네. 가지 이제 대외 변수들은 되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들이 많이 생기죠. 작년에 우리 12월에도 우리나라가 이런 일이 생겨라는 일도 생기고요. 그죠? 이게 이제 주가가 반영이 되거든요.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역사라고 하죠. 역사를 보면 전쟁이 나면 주식시장 살아나기 어렵거든요. 근데 대외 변수들 있죠. 이건 다 마무리가 돼요. 뭐 정치, 경제, 금융부터 시작해갖고 이런 것들은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런 기회 때 싸게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용기가 있기까지는 과거에
오랜 시간 동안 주식의 이제 경험치라 그래요. 이게 이제 경험이라고 하죠. 이걸 좀 암묵지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이런 이 가격에선 개인들은 많이 도망가요. 무섭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변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은 야, 어떻게 이 가격을 살 수 있을 기회가 아닌가?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후자예요. 아, 이 기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이 오래 녹아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이 왔을 때 내가 좀 선명한 그 용기라고 하죠. 그 용기는 지혜고 지혜는 경험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요 네. 자리에서 내가 살 수도 있어야 돼요. 남들 다 도망갈 때 반대로. 남들이 위기라고 생각했을 때 기회가 오거든요. 근데 남들이 다 위기라고 생각하고 다 도망가는데 거기서 이제 기회를 잡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시장이 많이 위축돼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가격이 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라면 지금 이 자리에 더 사요. 근데 멘토님 얼른 네. 하나만 얼른 여쭤볼게요. 네. 제가 이거를 네. 계속 보고 있을 때 네. 4,000원에서 4,500원 네. 이 지지일 것 같아서 네. 그걸 보고 살라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4,000원 밑으로 한번 떨어졌었어요. 네, 알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걸 다시 좀 더 내려가면 매수를 해야 될까요? 아니요. 아니면 지금 사야 돼요. 지금 사야 될까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반도체 소부장은 핵심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예요. 네, 금요일에 네. 반등 들어왔잖아요. 세게 들어왔어요. 네. 특히 네, SK 네. 하이닉스가 6%대 반등이 세게 들어왔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제 외국인들 자체 자금들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기관 메이저 자금 반도체로 들어왔다는 것들은 이제 땡기겠다는 얘기예요. 지수는 2,400에서 반등이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들어올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은 우리가 이제 시세가 빠져서 걱정이 되신 거잖아요. 시세라 그러거든요. 몇 네, 프로 네. 빠졌냐 이건 의미가 없고요. 이 거래를 보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막 시세는 많이 빠졌지만 이 거래가 어때요? 없죠. 네네.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추세와 거래라 그래요. 여기 보면 시세는 많이 빠졌죠? 그죠? 네. 근데 어때 거래가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거래는 많이 안 빠지고 매집이라 그래요. 네, 예, 네. 왜 그러냐면 주식이랑 한 번 올라가면 몇 프로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30%까지 올라가요. 네. 그죠? 여기 한번 예를 들어보면 최근에 이제 네임보우라는 종목이 있죠. 여기 네. 봐봐요. 여기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질질질질 흐르다가 주가가 질질 짝짝짝 빠지다가 어때요? 강하게 엄청 올랐죠. 올라왔죠. 네. 여기 봐봐요.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없어요, 있어요, 있죠. 없죠. 아예. 네, 없어요. 그 매집돼 있죠. 이렇게 쭉쭉쭉 흘러내려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주식이라는 거는 이런 시세는 의미가 없고요. 이 거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거래는 잘 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추가 매수하랬던 이유는 이 안에 덩어리가 있죠. 군덩어리 하나 있고요. 군덩어리 하나 있죠, 여기요. 네. 이게 메인이에요. 이거 갖고 있는 거예요. 아직 흘러내리죠. 만약에 이 거래가 빠졌다라고 하면 이 시세가 빠지면서 거래가 터졌다 그러면 이 종목 어려울 거예요. 근데 결국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매집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이제 실적과 업황이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다만 시장 자체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반등을 모색할 때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가격이 6,000원까지예요. 6,900원? 6,500원 라인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해서 끌고 한번 가보세요. 아, 그럼 추가 매수를 제가 사는 만큼 사서 6,900원이랑 7,000원까지 네, 그때까지 홀딩. 기다릴까요? 예, 아. 예, 그렇게 가져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멘토님 큰 도움 너무 주시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알겠죠?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내일 제가 강연회가 있죠. 새해 첫 강연회인데요. 좀 많은 걸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신 분들 많이 오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많이 오셔가지고 그다음에 2025년 전략과 그다음에 업종과 종목들 요 가지고 이제 제가 강의를 할 거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일정과 시간 장소 잘 보시고요.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는 수익 낼 수 있는 환경이 가격에 메리트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요. 물러서지 마시고요. 시장을 좀 더 강력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 또한 용기, 지혜를 판단해서 올해는 좀 주식시장에 투자를 좀 해도 되는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제가 조금 길을 찾을 수 있는 나침반이 될 거니까요.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원장님. 김영국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삼성전기입니다. 매수가 비중은요? 16만 1,500원에 10%입니다. 아, 추가 매수할 수 있으세요? 제가 이제 저때 멘토님하고 한 네.
한 3개월, 네. 5개월 정도 전에 네. 상담을 했었던 종목인데요. 네, 네, 그 구자를 2개를 해서 네. 한 구자는 다 정리를 하고 네, 네. 13만 5천 원 정도, 14만 원 정도의 물타기를 해서 조금 수익을 냈고요. 네, 네. 요구는 아예 그냥 대응을 못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11만 원 이렇게 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다가 조금 계속 떨어지길래 네. 안 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지금 12만 한 8천 원까지 갔다가 조금 또 떨어져서 네. 지금이 혹시 추가 매수 타이밍인지 안 그러면 조금 더 지켜보다가 네.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 올렸습니다. 아, 타이밍이에요. 지금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고요. 네네. 제가 삼성전기는 저 11만 원대부터 제 개인 채널 네, 맞습니다. 네.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서 이제 네. 바닥에서 많이 움직였잖아요. 이 안에서 네. 강력하게 이제 반등이 들어왔던 이유는 올해는 이제 화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보면 뭐 양자 컴퓨팅, 그다음에 AI, 그다음 로봇, 뭐 자율주행, 그다음 항공우주,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LNG,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그 상황들이거든요. 그 업종의 이제 네네. 트렌드라고 해요. 그 중에서 올해는 잘 봐야 될 게 이제 AI 기판 쪽이에요. 유리 기판 쪽. 이게 이제 삼성전기 쪽에서 가장 먼저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게 네네. 이제 올해 상반기 것 같긴 해요. 그의 주가 삼성전기, LG노텍 이쪽으로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그다음에 SKC 이쪽이 이제 번외로 움직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10만 원부터 시작해서 강력하게 13만 원까지 이렇게 원웨이로 올라왔었어요. 근데 지금 눌림목이라 그래요. 이렇게 꺾어 들어가는 자리인데요. 이 주가라는 건 많이 올라갔으면 쉬어야 돼요. 물 한 잔 먹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이라 그래서요. 이제 뭐 36, 24, 뭐 50, 뭐 68, 막 이렇게 막 돌아가는 라인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중간가 위에서 섰냐 안 섰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잠깐 쉬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요 라인에서 이제 중간값이면 딱 요 가격이잖아요. 이 가격이 얼마냐면 11만 8천 원 라인 언저리인데요. 여기서 이제 멈췄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꺾어서 N자 파동으로 올라갈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라인이 이제 월요일 날 추가 매수해서 끌고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스트롱바이라고 그러죠. 조금만 강력하게 좀 끌고 가는 전략을 쓰면 1분기까지는 좀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좀 끌고 가는 전략은 어떨까요? 그냥 14만 원까지. 예. 추가 매수를 월요일 날 하세요. 시초장에 하게 되면 몇 네. 프로 정도를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비중이라는 것들은 어느 누구는 100% 사도 괜찮은 분이 계시고요. 어느 분은 10% 사도 불안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비중이 네. 크기는 내가 생각하는 그 라인이 확고했을 경우에는 저는 100% 사버려요. 그러니까 이 삼성전기가 내가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나는 여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어. 그러면 저는 100% 사버려요. 한 종목에 집중해버려요. 여러 종목 안 사요. 그거 맞출 때까지 그게 이제 비중이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내 비중과 우리 시청자 비중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100% 샀다고 뭐라 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확신이 섰을 때는 강력하게 드라이브로 걸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게 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모르면 비중을 실을 수가 없어서 계좌가 살아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확신이 서서 분석이 섰을 땐 100%도 괜찮다고 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으면 좀 강력하게 실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러면 납품에 대한 실적들이 있기 때문에 AI에 대한 이슈가 이제 유리기판 쪽으로 갈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가격이라면 좀 더 비중을 많이 실어서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제 채널에서도 말씀드렸겠지만 10만 원대 되게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여기서는 좀 강력하게 사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12월 내내 커버를 했던 게 이제 삼성전기 이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앞으로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네네. 괜찮다는 건 첫 번째 가격이 좋아야 돼요. 이 고점 대비 가격이 얼만큼 떨어졌냐? 두 번째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뭐가 있냐라는 것들이에요. 근데 대형주 같은 경우는 사이클 가격이 싼데 모멘텀까지 붙으면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매수가 좀 할 것 같아요. 좀 많이 살 것 같아요.
저라면 예. 한 20% 정도 사서 좀 30% 맞춰서 한번 끌고 가고요. 끌고 갈 때는 네네. 목표가를 한 14만 원 정도, 1차 14만 원을 잡고 가는 네네.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수급 자체도 괜찮아요. 예, 수급 자체도 최근에 이제 수급이 보면 기관하고 그다음 외국인들 쌍그리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면 그죠? 예, 기관들이 많이 최근에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들어왔어요. 예, 왜 네.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땐 유리기판 쪽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포인트를 보고 좀 우리가 좀 매수를 해서 끌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고요. 여러 가지 종목보다는 한두 종목으로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게 대형주라면 더 확신이 더 크고요. 그다음에 네네네. 대형주를 매수할 때는 가격에 메리트가 있냐 없냐라고 보고 고점 대비 저점이 얼마만큼 빠졌냐 보고 그럼 저점에서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냐 딱 중간값이에요. 아까도 얘기 드렸던 14만 원 가격이 여기 보면 17만 원하고 그다음에 여기 10만 원하고 딱 중간이 어디냐면 여기 14만 원대예요. 그죠? 여기 이렇게 네. 이 기술 네네네. 예, 딱 중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거는 과대 납폭했다는 반발 매수가 50%는 올라가요. 그래서 50% 떨어지면 25% 그래서 5025 반등이 나와요. 대형주 무조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무조건이라는 이유는 외국인 기관들이 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손해 나면 자기들이 사이클을 만들어 버려요. 돈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라면 저는 좀 더 추가 매수해서 끌고 간다. 이렇게 보시고요. 14만 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예. 네, 꼭 이번에 수익 감사합니다. 내시기 바라요. 예, 감사합니다. 네, 14만 원 건강하시고요. 전화 다시 한번 네.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옵티코어 매수가 비중은요? 1650원에 30%예요. 사신 이유가 있어요? 한지가 예, 한 지가 좀 오래됐고요. 상승할 때 그냥 제 방송 많이 안 보시죠? 방송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게 방송 자주 보는데 신규주 하지 말라고 몇 번 얘기하잖아요. 그죠? 제일 많이 한 게 작년에 제일 많이 한 게 신규주는 사지 마세요. 그 이유는 2, 3년 후에 우리가 봅시다.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신기주 사지 말라고 많이. 네, 많이 하죠. 하지 말라고. 근데 이게 신규주를 사는 이유는 이런 경제 방송의 추천 종목이 신규주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이게 변동성이 있어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추천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은 개인들이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근데 최근에 좀 움직였잖아요. 네. 바닥에 자꾸 움직이죠. 이건 5G 때문에 이제 통신기계 미국에 이슈가 되면서 이 5G, 6G가 올해 좀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이거는 FSD 자율주행하고 좀 엮여 있어서 이 통신기계 납품하는 기업들이 조금 이슈가 될 수가 있어서 최근에 바닥에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잘 팔고 나오는 게 맞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시가총액 있잖아요. 시가총액이 뭔지 아시죠? 네. 시가총액이 300억짜리예요. 그죠? 네. 시가총액 300억이라고 하면 뭘까요? 되게 조그만 기업이에요. 그렇죠. 그 시가총액이 작다는 건 실적이 별로 안 좋거나 실적이 안 좋은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실적 자체가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운 사이클에서 업 사이클이 될 때 얼른 팔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매일같이 1,600원에 걸어 놓으세요. 1,600원이에요. 네, 1,600원 정도에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어요. 이 라인이 되게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요. 1,600원 된다 그러면 팔고 나오시는 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1,600원 걸어 놓으세요. 알겠습니다. 오래 끌고 가지 마세요. 또 욕심부리고 네. 가지 말고요. 이런 종목은 시가총액 1,000억 밑에는 한 번 강하게 딱 들어올 수 있어요. 이슈가 돼가지고 가볍기 때문에 시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 전량 팔고 나오세요. 알겠죠? 네, 그게 알겠습니다. 1,600원대예요. 그때 팔고 나오시기 바라요. 알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트입니다. 네, 저기 반갑습니다. 센트런 제약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55,300원에 20%요. 아, 최근에 사셨어요? 네. 목표가 좀 알려주세요. 네, 이 종목은 좀 끌고 갈 수 있으세요? 좀 장기적으로? 좀 오래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으세요? 여보세요? 네, 예, 오래 이렇게 가져갈 수 있으세요? 네. 이거 오래 좀 들고 가시고요. 가격은 가격은 좀 7만 원 라인까지는 가져갈 수 있으세요? 1분기까지 7만 원. 7만 원이요? 네, 네, 7만 원이요. 제가 잘 안 들려가지고. 아, 잘 안 들으세요? 그러니까 7만 원이요. 7만 원? 7. 네, 여기 이제 방송 보시면 알 건데 7만 원이요. 7만 원. 7.
이제 7개죠. 그게. 네, 7만 원까지 들고 가시고요. 그 전까지는 팔지 마세요. 예. 올해는 이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은 좀 농론에서 가져갈 종목 중이에요. 그러니까 짧게 보지 마시고요. 좀 길게 네. 보면 7만 원까지는 볼 수 있기 때문에 7만 네. 원까지는 가져가시면 돼요. 7만 원. 알겠죠? 8만 원, 7만 원. 네, 7만 원. 이게 7만 원까지는 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요. 네, 7만 원 네, 정도 네. 되면 저한테 한번 전화 주세요. 네. 네, 건강하시고요.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곤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세요? 네, 한국가스공사. 아, 참 힘드셨겠다. 그죠?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48,820원이요. 아, 그래요? 마음고생 되게 많으셨죠? 이게 네. 정치적인 색깔하고 좀 종목이 연결돼 있어서 이제 급락이 나왔죠. 네네. 근데 조금 더 살 수 있으세요? 네네. 더 사세요. 아, 지금요? 네, 지금이요. 이제 이 어. 가스공사는 이제 천연가스 값이라 그래요. 천연가스 값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3달러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3달러, 4달러 언저리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가스공사는 천연가스하고 많이 가격이 연동돼 있어요. 근데 그 급락이 나왔던 거는 정치적인 색깔 대왕고래 때문에 많이 밀렸어요. 그죠? 네. 이제 그 이슈보다는 이제 가스에 대한 실적 베이스와 그다음에 트럼프의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떨어졌을 때 좀 사놓고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스 공사를 볼 때는 이제 천연가스 값들을 우리가 잘 체크해보고 봐야 되는데 이 천연가스 값들이 최근에 많이 움직여요. 그 원자재 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가스값 보면 여기 보면 지금 켜놨거든요. 이게 TV를 보면 저기 그래프를 하나 제가 켜놨거든요. 요 네. 가스값이 이게 가스값이에요. 이게 천연가스값인데 네. 최근에 3.3달러, 최근에 어디까지 갔었냐면요. 4달러까지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스값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가스공사나 SK가스나 이런 천연가스 관련주들 잘 봐야 되고요. 이제 트럼프에 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많이 빠졌을 때 추가 매수해서 끌고 가는 게 더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좀 힘드시겠지만 추가 매수해서 끌고 가자.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네. 지금 물타기는 지금 해야 되나요? 근데 지금 사세요. 저 같으면 지금 네네. 사요. 아, 실적 그래요? 베이스가 나쁘진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최근에 보면 메이저들이 매수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게 보면 기관, 외국인, 외국계 이렇게 되게 많이 들어오죠. 그리고 보면 이제 메이저들이 개인들만 팔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부분들도 이슈가 될 수 있고 이 가격에 외국인 기관들이 산다는 건 싸기 때문에 싸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해서 끌고 가는 전략이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네. 매도가는 어느 정도? 45,000원. 45,000원. 단기로 보지 말고 장기로 가져가세요. 알겠죠? 장기로요? 예, 좀 뭐 네네. 단기를 보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쭉 끌고 가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이 가격까지 감사합니다. 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반갑습니다. 인텍 플러스요. 예, 매수가 비중은요? 17,000원에 5%거든요. 어우, 예. 좀 힘드시죠? 네, 오래됐어요, 이게. 오래되신 것 같은데. 네. 참. 아니, 이걸 어떻게 해야 빠져나올 수 있나 여쭤보려고요. 예, 추가 매수에. 예,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 디스플레이 쪽, LCD 쪽에 영향을 많이 줬거든요. 이게 네. 업사이클이라 그래요. 이제 기술적 반등의 이제 구간이에요. 이 사이클이 도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 조금 더 추가 매수할 수 있어요? 네, 그거 여쭤보려고. 예, 추가 매수 해버리세요. 예. 그럼- 지금 해도 돼요? 예, 이제 거기 거래 들어왔잖아요, 여기. 예. 이제 우리가 주가를 볼 때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방향은 뭐 실적 베이스 이거 보기에는 되게 어려워요.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업황 자체도 볼 필요도 없고요. 가격이 싸기 때문에 반등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네. 이 반등이 어디까지 들어오냐? 이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기술적 반등은 이 고점과 저점의 이 딱 중간값 언저리예요. 중간값 언저리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다 밀려요. 여기 보면 네. 이 자리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은 2만 원 라인까지는 한 번은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추가 매수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빠져나오는 전략을 쓰는 게 갈 거거든요. 그 가격이 1차적으로 15,000원 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좀 떨어뜨려서 15,000원 판다 생각하고 추가 매수해서 나오시는 전략은 어떨까요? 이게 제가 볼 때는 1월 달에 이제 시장 자체가 반등이 좀 세게 들어올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거래도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제 가격의 밴드 자체가 15,000원 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라인이 이제 거래가 들어온 자리라 그래요. 여기 거래가 들어온 자리가 15,000원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집이 돼 있어요. 여기 껍데기이기 때문에 이 라인들이 강력하게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가 매수해서 15,000원, 16,000원 나온다 생각하고 빨리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한 네. 5% 더 하면 네. 될까요? 네, 5% 정도 더 하셔서 네, 빨리 나온다. 이 코탁 쪽이 당분간은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게 업종보다는 가격의 메리트에서 반등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잘 팔고 그다음 업종을 바꾸는 게 나아요. 주도주 업종으로.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잘 팔고 나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네, 두산 로보틱스 86,000원에 20%요. 슈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아, 네네네. 네. 그죠. 최근에 이제, 많은 고생을 많이 시켰던 게 이제 수산 로보틱스였죠. 그 이슈가 있으면서 네네. 많이 밀렸어요. 그랬다가 다시 이제 로봇 관련주로 묶이면서, 강력하게 이제 들어왔죠. 이제 궁금한 게 어떤 거세요? 더 가져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 네, 합병 이슈 때문에 많이 이게 밀렸었죠. 많이 올라간다 해가지고, 네. 조금 이제 계속 기다렸는데, 네. 이제 그게 무산되는 바람에 네, 이 그럼- 가격이 너무 네. 엄청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거를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조금 올라오면은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는지 그게 네.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이슈가 됐었죠. 이제 메인이 네네. 이제 레인보우였었어요. 삼성전자 자회사 콜옵션 행사하면서 자회사 편입이 되면서 레인보우가 이제 새해 강력하게 움직였어요. 그다음에 이제 뉴스 중에 로봇 관련 뉴스가 최근에 이제 새해 들어서 가장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아직까지 모멘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한 번 더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때 조금 수익을 내고 나오는 건 어떨까요? 아, 이게 혹시 수익은 낼 수 있는 종목인가요? 그거 모르고 사셨어요? 아, 아니 지금 이제 합병도 안 되고 네. 지금 계속 주가가 밑으로 이제 너무 기어 있는 바람에 이게 언제 올라올지 계속 가늠이 안 돼서. 네네.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얘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막 줄줄줄하게 떨어지다가 갑자기 올라온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신지 안 해보셨어요? 왜 올라왔지? 이렇게? 혹시 뭐 미래에 또 이렇게 이제 로봇이 네. 대세라고 해가지고 그 얘기는 좀 이렇게 들어서 좀 알고 있거든요. 그 알고 있으면 이 주가가 반응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럼 반응했으면 그 아까 얘기했던 이슈보다는 그 합병 이슈보다는 로봇 이슈가 더 큰 거잖아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올라간 거 아니에요? 아, 네, 맞네요. 이게 이제 스토리텔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방법을 몰라서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돼야 돼요. 주가는. 아까 여러 개 했지만 이제 주가가 빠졌던 이유는 합병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근데 이 이슈보다는 주가가 강력하게 움직였던 게 왜 움직였을까 생각해 보면 로봇 이슈가 직접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죠? 이 종목에. 그죠?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이슈는 그 합병의 이슈는 버려버리고 모멘텀에 대한 이슈가 더 강력하게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이 강력하게 들어왔던 게 이게 봐봐, 이 금액이 이게 몇 프로까지 올라갔냐면 상한가 언저리까지 갔었죠. 네네. 그건 되게 강력한 거거든요. 시가총액이 4조짜리가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는 것들은 재료가 세요, 약해요? 세요. 세죠. 근데 왜 지금 팔라 네네. 그러죠? 아, 좀 더 봐도 될 거잖아요. 아, 네네. 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 생각의 차이인 건데 이건 이제 스토리텔링을 계속 배우시면 돼요. 이건 연습하면 네네. 돼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야 돼요. 이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이유가 하루짜리인가 이틀짜리인가 한 달짜리인가를 보는 거예요. 한 달짜리 짧은 거라면 그 다음날 급락 나왔어요. 왜냐면 그 차익 매물이 나올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목요일 날 급등하고 금요일 날도 양봉 꼬리 주고 올라왔잖아요. 네네. 그건 뭐냐면 아직까지는 그 모멘텀이 살아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위에 레벨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좀 끌고 네네.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져요. 로봇 관련주는 제가 볼 때는 테마가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최소 못해도 이번 말일까지는 그 이슈가 좀 나올 수가 있어요. CES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슈가 바로 끝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월, 2월, 3월까지는 이게 테마장이라 그래요. 네. 보통 이제 신년이 되면 사람들이 첫 번째 하는 게 금주, 금연, 그죠? 네네. 가장 많이 하죠. 주식도 이제 나도 이제 올해는 주식 한번 해볼까? 그래서 1월 달에 이제 되게 세요 시장 자체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마가 만들어지는 게 이제 1월 달에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되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재료들이 있어요. 뭐 양자 컴퓨팅, AI, 로봇 막 이런 것들이 막 갑자기 급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잘 팔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팔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많이 밀렸기 때문에 많이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었을 거예요. 네, 너무 많이 기다려가지고 좀 네. 지치기도 하고. 근데 생각해 보면 뭐 작년에 내내 우리나라 시장 주식 다 빠지지 않았어요? 네. 최소 그렇긴 50% 이상은 다 빠졌어요. 대한민국 주식이. 안 그래? 네네네. 우리나라 1등 기업 삼성전자도 저기 8만 원에서 5만 원 깨졌다가도 왔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럼 뭐 다 빠졌잖아요. 근데 내 주식이 그래도 새해 들어서 강력하게 들어와서 30% 이상에 올라왔어라고 하는 거는 야 다행이구나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나만 힘들면 안 돼요. 나만 힘든 거라고 보지 말고요. 전체 힘든 거를 보면 야 그래도 나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넓혀야 돼요. 주식하려면. 감사합니다. 내 거만 보지 말고요. 다른 네네. 것도 보면서 내 거를 비교했을 때 내 거는 새해 들어서 강력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야 나한테도 이제 좋은 시간이 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주식이 그래서 이게 정신적인 게 멘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희 같은 전문가가 이제 앞으로는 이 주식을 컨설팅하는 것보다 이 멘탈 코칭이라 그래요. 시청자의 멘탈을 레벨업을 시켜줘야 돼. 이게 이제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저는 봐요. 이게 이제 정신적인, 심리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줘야 돼요. 조금 낫죠, 그러니까. 좀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이제 조금 확신이 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야 돼. 네. 이게 여러 가지 심리적인 거, 그다음에 가격적인 거, 그다음에 전략적인 거 이거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번에는 잘 팔 수 있으니까 좀만 더 힘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간의 보상은 무조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간을 투자했죠? 네. 거기다는 네네. 고통이 따랐을 거예요. 그럼 이제 보상이 네. 일어나요. 그래서 주식은 항상 얘기하는 시간과의 싸움. 이 주식이 시가총액이 4조 2천억짜리예요. 조그만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주면 된다라는 것도 좀 생각하고요. 좀 견디는데 힘들겠지만 이번엔 잘 팔고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좀만 더 힘내시고요. 8만 원 되면 꼭 한번 전화 주세요. 네. 그때까지 홀딩 멘토님 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1부가 끝났고요. 2부도 여러분들 스터디 상담 진행할 거니까 10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식 정보를 알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누르신 후 종 모양을 눌러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의 성투를 돕겠습니다.